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쉘로우 카피 딥카피인데 파이썬 내용이에요. 딥러닝이랑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한 번은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좌절을 한 번씩 겪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되게 행복한 삶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갖고 이 어려움을 만약에 겪는 순간 그 이제 뭔가 개념의 혼동이랑 이런 게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파이썬 쓰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거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혹시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네, 이제 파이썬 정말 싫어했다고, 싫어했다가 아니지, 지금도 싫어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싫어하는데, 진짜 딱 정확하게 공부하다가 3번의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좌절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대학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원래 알로 막 풀었어요, 다. 모든 숙제를 알로 풀었는데, 누가 이제 파이썬으로 자기가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파이썬으로 푸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파이썬이 좀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풀었다고 해서 그게 또 어린 마음에 굉장히 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그럼 파이썬으로 이번 과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근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네? 그래서 그냥 껐습니다. 나는 그냥 알로 풀어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갑자기 알파고하고 이세돌이랑 이제 한판 붙고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이런 붐이 일어서 그때는 진짜 파이썬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첫 번째 어려움, 그러니까 인덱스가 0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클래스를 쓰지 않으면 클래스에 대한 우리 이제 저번에 했던 이터라든가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벽에 막히게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 한 박사를 한 2년 차인가 1년 차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쓰기도 바쁜데 내가 이거 컴공 애들이나 배우는 이 클래스까지 배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배우다 또 때려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또 클래스를 이제 공부를 해서 그냥 배우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파이썬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쓰다가 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요 문제 때문에. 요거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미 매몰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서 때려치기는 너무 늦어서 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고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가 없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론도 되게 허무해. 결론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는데 설명을 해보면은 리스트에 어펜드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 혹시 컴퓨터공학 출신 있나요? 없나? 그러니까 통계학과가 볼 때 되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니까 컴퓨터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자, A에다가 지금 1, 2, 3을 넣었고 B는 A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A라는 공간에 1, 2, 3이라는 정보가 있고 B는 A니까 B에도 1, 2, 3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A는 A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파이썬 문법상 A가 1, 2, 3이 아니고 1, 2, 3, 4가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A를 출력하면 1, 2, 3, 4가 되고 B는 1, 2,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상식이랑 맞는데 똑같은 코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A에다 1, 2, 3을 넣고 B에다 A를 넣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4를 추가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어펜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A에는 1, 2, 3, 4가 있고 1, 2, 3만 있는 거에서 4를 추가했으니까 B는 건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든 게 없으니까 B에는 1, 2, 3이 있어야 되는데 출력을 하면 1, 2, 3, 4,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코드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실 이거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 모르고 사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면은 컴퓨터를 저는 껐다 켰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진짜 왜 이런지 몰라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돼갖고 이게 뭐 고장이 났나 싶어 껐다 켰는데 이게 나중에 뭐 포인터 개념이라 막 해서 컴공 애들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자 A에다가 1, 2, 3을 놓고 B에다가 이제 A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A에다 어펜드 4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이 A나 B라는 변수들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 있는 그 방이 여러 개 있는 무슨 호텔 같은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제 요런 데 있는데 1번 방에다가 A를 넣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1, 2, 3이라는 애를 넣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A라고 하면은 B에는 이제 A라는 거는 A는 1, 2, 3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B라는 공간에도 또 다른 공간에 또 1, 2, 3을 넣는 거죠. 이렇게 B라는 공간에 넣어갖고 방이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A가 저장된 방이랑 B가 저장된 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1, 2, 3, 1, 2, 3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거죠. 메모리는 변수를 담은 방이 이제 여러 개 있는 호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뭐 메모리 주소 1, 뭐 그 편의상 주소 1이라고 합시다. 이 주소 1에 존재하는 방을 이제 A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메모리 주소 1이라고 내가 맨날 이름을 붙이기 싫으니까 그 방을 그냥 A라고 그냥 가칭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 방이 이제 1, 2, 3이라는 숫자를 넣어요.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상상을 했냐면은 메모리 주소 2, 또 다른 메모리 주소에 그 방 이름을 내가 B라고 정하고 그 방에 이제 A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A는 지금 1, 2, 3이니까 1, 2, 3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하면 어떤 동작이 된다고 상상을 했냐면은 방 A로 가서 1, 2, 3을 1, 2, 3, 4로 바꾼다.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실행이 되고 그럼 방 B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방 A에 있는 거로 바꾸라 그랬지. 내가 방 B에 있는 거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A는 1, 2, 3, 4가 있고 B는 1, 2, 3이 있어야지. 이게 R에서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요 비유가 딱 맞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우리는 파이썬에서 방 주소를 찍어볼 수 있는 함수를 알고 있는데 id죠 그게. 그래서 A라는 방의 주소를 찍어보고 B라는 방의 주소를 찍어봤는데 주소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방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개에 각각 이제 A, B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인데 얘를 A라고 부르기도 하고 B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A하고 B가 뭔가 변수를 담는 상자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변수를 담는 상자 이름이 A가 아니고 그냥 A라고 된 거하고 B나 이런 변수 이름들이 그 상자에 붙는 포스트잇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를 담는 상자는 하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내가 A라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상자에다 그냥 옆에다 B라는 포스트잇을 한 번 더 붙였다. 그래서 내가 A를 불러도 거기에 있는 1, 2, 3이 나오고 B를 불러도 1, 2, 3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올바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상상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책에서 본 거예요. 메모리를 이제 변수를 담을 수 있는 방이 여러 개 있는 호텔로 생각하자. 요거까지는 맞아요. 요거까지는 맞는데 요거를 딱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메모리 주소가 아까 요런 게 있었죠. 1397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 있죠. 요 메모리 주소에 123이라는 애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주소, 이 방, 139 어쩌고저쩌고 이 방의 방문에 A라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과정이 요게 실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123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메모리 방들을 이 숫자를 보고 찾는 게 아니고 그냥 A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그 주소로 가가지고 꺼내보면 된다는 거죠. A가 포스트잇이잖아요. 그럼 B도 포스트잇인데 A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포스트잇이어야 되겠죠. A는 그 상자 자체가 아니고 포스트잇일 뿐이고 B도 포스트잇인데 A랑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는 그냥 A가 요 방문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인데 B가 A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포스트잇이려면 그냥 이 방문에다가 새로운 포스트잇을 만들고 B라고 쓰면 되지. 그렇죠? 이거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요 방문 안에 A하고 B라는 포스트잇이 그냥 두 개가 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참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뭐가 되냐? 이거를 실행하면 A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방으로 가요. 그거는 이제 몇 번 방이냐면 요런 숫자를 갖고 있는 방이에요. 그 방으로 가갖고 그 내용물에다가 내가 append라는 함수를 쓸 건데 그 내용물에다가 4를 추가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이 주소 안에 들어있는 게 123에서 1234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A로 호출하거나 B로 호출하거나 그 방으로 가면은 1234가 나오게 되겠죠. 123이 아니고. 그렇죠? B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포스트잇만 붙어 있었는데 누가 A라는 포스트잇을 보고 접근해가지고 내용물을 싹 바꿔버렸는데 B는 그냥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어 있는 거죠. 왜냐면 B는 포스트잇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 우리는 사실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A는 B, B는 A 이렇게 하면은 A에 있는 값이 그대로 복사해갖고 B라는 새로운 변수를 담는 공간에 이제 저장된다고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갖고 코드가 다 잘 돌아가는 거를 봤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무리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건 뭐냐? 이제 그러면 할당문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할당문은 그냥 이 꼴이 있는 거예요. 이 꼴이 그러니까 A는 B라는 게 아니고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하라는 의미거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일단 제가 여기 썼는데 이거 밑에 해야 되겠네. 할당문이라는 거를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A는 1 아니면은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면 다 할당문이에요. A는 1 아니면 A는 1, 2, 3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다 할당문인데 이 할당문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항상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갖고 오른쪽에는 뭔가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공간 안에 이 되게 이상한 숫자로 이루어진 방 번호에 1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야. 그 생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1이라는 거는 되게 이상한 그 숫자를 갖고 있는 그 방 번호 안에 그 값이 있는 거죠. 그 방에다가 A라는 포스트잇을 그냥 붙인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생성, 왼쪽은 그 생성된 방이랑 포스트잇을 그냥 결합하는 거예요. 바인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1, 2, 3이라는 게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튀어나온 그 애를 어떤 방에다 저장할 건데 그 방의 방문에다가 A라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B 꼴 A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A가 의미하는 건 뭔지는 알고 있어요.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실체를 내가 B라고도 부르고 싶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를 참조라고 해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개념이
A는 포스트잇이잖아. 어떤 방문에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게 그 방번호를 내가 맨날 외우면서 호출하기가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 A라는 이름을 보고 그냥 붙인 건데, 그러니까 A는 그 방의 별명 같은 거잖아요. A 방으로 가. 그래서 거기 있는 변수를 꺼내봐.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제 A라고 부르기도 쉽기도 하고 때로는 B라고 부르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A라고도 하고 B라고도 하고, 그래서 B는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명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하나의 방에 다른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방에 포스트잇이 막 여러 개 따다다다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요렇게 실체는 하나인데 이름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를 에일리어싱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용어가 조금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파이썬에는 id하고 value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value는 진짜 얘가 실제로 갖고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id는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a에다가 1, 2, 3을 넣고, 그렇죠? b는 a 하면은 이제 b에도 1, 2, 3이라는 값이 이제 나오겠죠. b를 딱 치면은. 그 다음에 a에다가 append 4를 하게 되면은 a에다가 1, 2, 3이 있어도 1, 2, 3, 4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이제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b의 값도 1, 2, 3, 4가 되어 있겠지. 아까 그거에 따르면은 c는 또 독립적으로 내가 1, 2, 3, 4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는 모두 같은 밸류를 갖고 있다고 해요. 둘 다 이제 셋 다 1, 2, 3, 4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쵸? a를 치니까 1, 2, 3, 4가 나오고, b를 치니까 1, 2, 3, 4, c를 치니까 1, 2, 3, 4가 나오는데 id는 달라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지금 서로 똑같은 그 방에 포스트잇이 두 개가 따닥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에일리어싱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다음 얘는 그냥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법을 좀 상상을 하면은 내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그러니까 무슨 이제 메모리 공간에 1, 2, 3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방에다가 A라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그 방에다가 내가 B라는 포스트잇을 한 번 더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 A라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방으로 가갖고 1, 2, 3이라는 애를 내용물에 내가 1, 2, 3, 4로 바꿨어요. 그쵸? 지금까지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만 쓰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요게 실행되는 순간, 요것도 합당문이죠. 우측이 실행되는 순간 새로운 1, 2, 3, 4라는 오브젝트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공간에 이제 넣어지고, 걔는 C라는 포스트잇을 붙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게 이해가 되죠. 예, 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1, 2, 3이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거기다가 A라는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방에 가서 B라는 포스트잇을 한 번 더 붙였어요. 그 다음에 내가 1, 2,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얘 우측이 실행되면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새로운 오브젝트가 1, 2, 3, 4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 2, 3, 4는 새로운 공간에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B라는 포스트잇을 여기다가 붙여놨거든. 근데 그 포스트잇을 띄고 여기다가 A라는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여놨는데, 그 포스트잇을 띄고 A라는 포스트잇을 띄고 여기다가 다시 새로 붙인 거예요. 다시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하나에 1, 2, 3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실행된 가정입니다. 우변까지 실행된 가정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A라는 포스트잇을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세컨 라인까지 실행하면 여기다가 이제 B라는 포스트잇을 붙이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요거를 실행하면은 또 새로운 방에 1, 2, 3, 4가 생겨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A라고 붙인다 그랬네? 그럼 여기 있는 A는 지우고 이 방에다가 다시 A라고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ID A하고 ID B는 서로 이제 다른 주소로 가리키게 되겠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뭐 그 셜록 카피, 딥카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막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다음부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설명하는데도 잘 없고. 이터니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용어의 의미는 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용어로 불러요. 자, 여기부터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짜증이 나죠. 요거 할당문이네. 그쵸? 우변이
연산의 결과로 2022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B라는 포스트에서 내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것도 2020이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 그 오브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방에 A라는 포스트에서 내가 붙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자. 요게 실행되면은 2형 2가 됩니다. 그쵸? 이게 어떤 공간에 있고 여기다 내 A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독립적으로 얘를 실행해요. 그럼 실행 결과 뭐가 나오지? 2형 2가 나오죠. 여기다가 내가 B를 붙여요. 그쵸? 그러면 ID A하고 ID B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당연히. 서로 독립적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네. 그쵸? 그리고 요거는 내가 방금 2형 2를 그냥 새로 또 만들었어. 그쵸? 거기다가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당연히 다르죠.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제 2의 제목을 이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라고 그냥 점점점을 찍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만들어지지. 그럼 그거를 A라고 하면은 뭐 이런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얘를 연산하면 3이 만들어졌죠? 새로운 연산은 B라고 저장을 해요. 얘하고 얘는 주소가 달라야 되지. 똑같네. 왜? 이 왜 똑같지? 그냥 파이썬은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5부터 256까지의 정수를 연산을 하지 않아도 미리 메모리 주소에 어딘가에 그냥 박아놔요. 그냥 고정값으로 박아놔요. 그래서 지금 얘는 3이잖아요. 3은 어딘가 그냥 박혀 있어요. 계산이 돼서. 내가 이거 4 빼기 3 해가지고 뭐 이 3이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3이라는 숫자는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그냥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박혀 있는 애를 찾아서 아이디를 그냥 매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소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거기다 박아놔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포문 같은 거 돌릴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는 포문 같은 거 돌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정수를 쭉 만든 다음에 이게 뭐 돌린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또 할당을 하고 또 거기서 불러오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떤 게 특정 공간에 박아두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256까지만 박아둔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제 이런 거 있죠. 2022 이런 건 안 박혀 있으니까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숫자를 저장을 한 거고 256보다 작은 숫자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터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요거는 약간 이제 지옥으로 가는 문턱인데 카피 메소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라는 개념은 뭔지 알지? 요게 참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주소 공간에 있는 거를 내가 이제 들고 와가지고 A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는데 그 A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포스트잇을 다른 포스트잇을 만드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참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L1이라는 애는 요 오브젝트가 먼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어떤 메모리 공간에 박혀있고 내가 거기다 L1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L2라는 포스트잇을 여기다 그냥 같이 붙여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디를 찍어보니까 두 개가 똑같네. 당연한 거죠. 그쵸? 이제 L1에서 첫 번째 원소 3이지.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해갖고 걔를 이제 4라고 이제 바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걸 이제 엄밀하게 정식으로 하면은 4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 메모리 공간에.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L1하고 0이라는 포스트에서 새로 만들었고 그거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쵸? 변수 이름이 얘니까.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L1은 4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L1이랑 L2는 지금 주소가 똑같잖아요. 가리키는 실체가 똑같으니까 같이 바뀌게 되죠. L2는 내가 건든 놈도 없는데 얘도 4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걸 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L1은 건드리지도 않고 L2에다가 내가 5를 추가해요. 그러면 L2는 당연히 5가 추가되어 있는데 L1을 봐도 5가 추가되어 있겠어요. 왜냐하면 둘은 그냥 같은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둘은 그냥 똑같은 실체인데 포스트잇만 L1이랑 붙이고 L2라고 붙인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보통 짜증나죠. 보통 이제 짜증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L2는 이제 L1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L1을 건드리면 L1만 계속 바뀌고 L2를 건드리면 L2만 이렇게 계속 바뀌고 보통 기대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는 그거를 기대해요. 보통은. 그래가지고 R 같은 경우는 딱 기대한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파이썬도 R처럼 우리가 이퀄을 뭔가 이렇게 뭐 점 카피를 붙여야 되는 말아야 되는 이거 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튼 그 R처럼 이퀄을 쓰려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에다가 L1하고 점 카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한 그 동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L1이랑 L2를 이제 아이디를 찍어보면 이때는 이제 주소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L1을 수정하는 거랑 L2를 수정하는 거랑 요거 두 개를 독립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L1의 이제 첫 번째 원소를 100으로 바꾸면 이게 100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3에서 100으로 바뀌게 됐죠. 근데 L2는 그대로 3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점 카피라는 거를 쓰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아래에서 구현했던 대로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예제예요. 제목이 되게 불길하죠. 이제 계속 이런 게 한 두세 시간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딱 끊기면은 저게 왜 당연한지조차도 이해가 안 돼. 자, L1이 3 이렇게 되어 있어. 카피를 때렸어. 그러면은 아이디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다. 그쵸? 방금 한 거니까. L1에다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네. 그쵸? 여기에다가 내가 33을 추가하면 6655 44 33이 돼 있고, 그쵸? 이렇게 되지. 그쵸? 이렇게 되는데 L2는 바뀌면 안 되죠. 왜냐면 아이디가 달랐잖아. 그쵸? 근데 왜 바뀌지? 왜 참조한 거 마냥, 그러니까 뭐 좀 카피했잖아, 시키는 대로. 그쵸? 근데 이제 바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제 멘탈이 깨지면서 이때는 지금 참조하고 카피만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카피 중에서도 쉘로우 카피하고 디카피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쉘로우 카피의 이 챕터가 이제 지옥인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는 이제 쉘로우 카피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마 설명을 듣는 내내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거를 좀 접어두고 그거를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차근차근 빌드업을 좀 해나갑시다. 처음부터. 흥분하지 마시고 2를 딱 넣었어요. 이거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됐다.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A라고 저장하고, 또 2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돼서 B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를 찍어보면은 이 두 개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금 생성이 되었고 거기 A, B가 이제 바인딩된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됐죠. 메모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상을 하면은 지금 2라는 오브젝트가 어떤 공간인데 뭐 그냥 어떤 공간이라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생성이 되었고 그 공간에 내가 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인 실행된 거고, 두 번째는 2가 또 어떤 공간, 어떤 공간이 이거 아닌가? 반대인가? 잠깐만, 반대로 써놨네. 아니네, 이거랑 이거 똑같네. 얘가 이거예요. 그쵸? 얘가 어떤 공간에 여기에 생성이 되고 그 공간에 B라는 라벨을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메모리 상황을 잘 이해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숫자 이외에 내가 두 개의 추가 공간 더 썼는데 그 두 개의 추가 공간을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그냥 별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 세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 갖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상황, 어떤 그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게 메모리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바꿔봅시다. 자, 요거 쉽지 않거든요. 요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메모리 공간에 1, 2, 2222 요게 이제 생성이 되었고 A라는 이름으로 바인드 됐다. 이게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1, 2, 2222도 어딘가에 생성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근데 1, 2는 생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2222만 새로 생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2222를 A라는 공간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공간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이 메모리 공간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미리 저장된 숫자가 뭐 1부터, 마이너스 5부터 256까지 있어요. 내가, 대충 이런 공간에다가 2221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도 있고 2도 있고 여기 있는 2221을 묶어가지고, 요거를 내가 리스트로 만들고, 1, 2,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A를 바인딩 한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라인의 실행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는 순간 컴퓨터에서 내가 그 미리 저장되어 있던 거 말고 추가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몇 개 뒀었지? 2개 뒀었죠. 얘를 저장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자체를 저장하기 위한 거. 그쵸? 얘를 실행하는 순간 1, 2는 그냥 있던 거 쓰면 돼.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바인딩 하면 돼요. 얘는 없던 거니까 또 새로운 공간에 2221을 또 만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거를 B에다 넣었으니까 결국에는 요거 두 개를 실행하는 순간 메모리 공간 추가적으로 4개를 다 썼고, 자 보면 이 A가 저장된 주소, 그쵸? A에서 첫 번째부터 1이 저장된 주소는 여기 두 개가 똑같죠? 그쵸? 2가 저장된 주소도 여기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쵸? 얘는 이제 숫자가 똑같은데 저장된 주소는 달라요. 이건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전체 이 묶음 리스트라는 A를 저장할 주소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B를 저장할 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는 미리 저장되어 있던 애고, 여기 있는 끝에 네 개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애죠. 자, 여기에 A에다가 4라는 거를 지금 추가를 했어요. 4라는 거를 추가를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가 원래 묶음이 요런 묶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묶음에서 요런 식으로 4가 추가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리고 B는 이렇게 남아있고, 이 코드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부터 256까지의 숫자는 이미 미리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터닝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1은 어디, 2는 어디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2222가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얘를 포함해가지고 또 이제 1, 2하고 묶어갖고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A라는 포스트잇이 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새로운 공간에 다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걔하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 얘하고 원래 있던 1, 2하고 묶어갖고 B라고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고, 여기 어펜드를 하는 과정은 A라는 포스트잇이 붙은 곳에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는 원소를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의 주소를 살펴봅시다. 쉬었다 할까?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에 시작할게요.